안녕하세요. 미지정입니다.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은 63회 정기공사 39편 중첩의 정리와 태분한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중첩의 정리입니다. 중첩의 정리는 여러 개의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포함된 선형 회로, 이 비선형 회로가 아니라 선형 회로에서 이 어떤 소재에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, 이 전화번이나 전류원이 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개별적으로 동작해서 흐르는 전류 또는 전압을 합한 것과 같다는 이론입니다. 이 중첩의 정리를 이용할 때는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주고 그리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줘야 됩니다.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전화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단락을 시켜주고 전류원일 경우에는 개방을 시켜서 해석해주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. 아래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아래 회로에서 이 4옴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전압원 20V와 전류원 10A가 동시에 회로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전압원만의 회로로 계산할 때의 흐르는 전류를 I1 그리고 전류원만 있을 때의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 전류원은 오른쪽과 같이 개방을 시키고 그리고 전압원만의 이제 회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이 4A에 흐르는 이 전류를 산출을 해봅니다. 그러면 4A와 6A는 직렬 연결이고 그 전압은 20V인 이런 그 회로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4옴에 흐르는 전류 I와는 이 4 플러스 6분의 전압 20V 해갖고 2A가 되겠습니다. 2A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 방향의 전류 성분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전류원만의 회로가 있을 경우에 전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이 전화번과 전류원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 전류원만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 전화번은 단락을 시키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전류원 10A와 이 4옴과 6옴의 저항은 이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 전류 I2를 구해보면 이 4 플러스 6분의 이 남의 거, 이 6 곱하기 전류 10A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방향은 이 아까 I1을 기준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I2 같은 경우에는 6A긴 6A이나 마이너스 6A로 표기를 하겠습니다. 앞서 전압원만의 회로 그리고 전류원만의 회로에서 이 4옴에 흐르는 전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. 이 전압원만의 회로에서는 이 4옴에 흐르는 전류가 2A,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A, 그리고 이 전류원만의 회로에서는 4옴에 흐르는 전류는 이 6A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반대 방향의 6A였습니다. 이 전체 전류를 계산해 보면 I는 2-6 해서 마이너스 4A가 되겠고, 이 회로에서 보시면 이 4옴에 흐르는 이 마이너스 4A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4A의 전류가 되겠습니다. 이제 앞서 전류를 산출해 보았습니다. 이번에는 4옴에 흐르는 이 전류로 이 전압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. 이 20V 전압원만의 회로에서는 이 2A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이 됐었죠. 그러면 이 전압원만에 있을 때의 그 4옴에 걸리는 전압은 2옴 곱하기 4옴에서 8V가 되겠습니다. 이 8V는 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표기를 하겠습니다.
다음에는 이제 전류원만의 그 회로에서의 4옴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한번 이 계산을 해보면 V2는 마이너스 6A 곱하기 4옴에서 마이너스 24볼트. 이 마이너스 24볼트라는 거는 4옴의 오른쪽은 플러스,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전체 전압을 구해보면 이 전체 전압은 8 마이너스 24 해서 마이너스 16볼트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전압원이 이 회로에 같이 있을 때는 이 선형 회로에서 하나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산출해서 나중에 이 중첩을 시키는 그런 정리가 이 중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 태분한 정리입니다.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태분한 정리란 임의의 선형 2단자 회로망은 이 태분한 전압원 VTH와 태분한 저항 RTH를 직렬 연결한 회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. 이는 이제 복잡한 회로를 단순화하는 데 사용되고 부하 저항과 그 외 복잡한 회로가 연결되어 있을 때 부하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회로를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단순화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아래 회로를 보시면 왼쪽 회로를 보시면 하나의 전압원과 그리고 가장 끝에 오른쪽 끝에 부하 저항이 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 저항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는 거는 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태분안의 정리는 이런 회로망을 단순화시켜서 계산하는 그런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왼쪽의 복잡한 회로를 이 태블한 정리로 단순화시켜서 하나의 전화번과 그리고 하나의 이 태블한 저항으로 직렬로 연결되는 그런 이 회로망으로 단순화하고 여기에 이제 부하 저항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정리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, 태분한 등가전압 VTH란 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VTH란 부하저항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다. 그리고 이 등가저항 RTH는 회로에서 전압원을 단락하고 전류원일 경우에는 개방을 하고 부하 측에서 회로 측을 본 저항이다.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왼쪽의 회로를 보시겠습니다. 20V의 전압원과 4옴, 6옴, 2옴 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요. 그리고 부하 저항은 3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저항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태분한가 회로를 이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른쪽을 보시면 먼저 이 태분화 등가 전압 VTH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. 이 오른쪽 회로를 보시면 이 부하 저항을 개방을 시키고 이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이 태분한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태분한 등가 저항은 이 전압원의 경우에는 이 단락을 시키고 전류원의 경우에는 개방을 시켜서 이 부하 측에서 이 전원 측을 바라본 그 등가 저항을 태분한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. 이 태분한 등가 전압하고 태분한 등가 저항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회로에서 이 태블란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을 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 부하 저항을 개방한 상태에서 부하 측 양단에 걸리는 이 전압이 몇 볼트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20볼트에서 이 2옴은 여기가 개방됐기 때문에 이 6옴에 걸리는 이 전압이 이 태블란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4옴과 6옴이 이 직렬이 되죠. 그러면은 이 4 플러스 6분의 6옴이 걸리는 게 태분한 등가 전압이기 때문에 6 곱하기 20볼트에서 12볼트가 이 태분한 등가 전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태분한 등가 저항은 이 오른쪽에 이 한번 산출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전압원을 단락을 시키고 이 계산을 하면 2옴은 직렬이고 4옴과 6옴은 이 병렬로 구성이 되고요. 그리고 2옴과
합산을 해주면 이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2 플러스 이 4옴과 6옴, 이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, 이 병렬이니까요. 그리고 2옴을 더해주면 이 4.4옴이 태분한 등가 저항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까 그 복잡했던 회로를 VTHD 12V와 그리고 태분한 등가 저항 4.4옴을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이 부하 저항을 연결시켜주면 이 해석이 이 복잡한 회로에서 해석을 하나 이 태분한 등가 이 회로에서 해석을 하나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오늘은 63회 중첩의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